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자, 신남성현대 배인규 사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과거 악연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유튜버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확실한 내용은 추후 전달하겠다, 자기가 마치 이 비하인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 비하인드가 뭐냐,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유튜버 고기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오해 풀고 서로 남아있던 감정도 내려놓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배인규 씨가 아주 그 아스팔트에서도 강경 우파의 노선을 걷다 보니까 또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 또 비난하는 사람 뭐 많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배인규 씨가 크게 두각을 나타낸 거는 신남성연대를 결성하면서부터였고,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차후에 올라가 가지고서 전체 시위대를 이끌면서 아주 강경한 그런 이미지를 심었죠. 그리고 또 광화문에도 등장을 했고, 하여튼 간에 탄핵 국면에서는 상당히 앞장서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파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갑자기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잠적을 하고 꺾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또 뭐 개인사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혼 소송도 했다 그러고, 하여튼 간에 지금 배인규 씨가 사망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을 그렇게 한 게 맞는 거냐,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모든 죽음에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극단적인 선택이 맞는다면 일단은 지금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우울증 아니겠느냐, 뭐 이랬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애국 우파 유튜브들이 얼마나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요새는 말이죠, 그 재래식 언론, 푸세식 언론에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푸세식 언론이 더 정말 쓰레기 언론이 돼버렸고, 그리고 편향된 언론이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 언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중요하고, 유튜브가 갖는 어떤 그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많은 또 국민들이 유튜브에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재명 독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 재래식 언론은 뭐 전혀 의지할 수가 없었고, 유튜브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호에 따라서 어떤 유튜브를 더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복수로 이렇게 또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배인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도 크게 갖고 있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렇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기가 또 해야 하는 역할이 크면 클수록 그 중압감도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가세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가세현이야말로 우리 우파 유튜브로서 저 좌파와 맞서 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만은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가세현이 이제 쪼개지고 등등의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지금 가세현을 운영하던 3인방이 사실 다 세 사람 다 뭐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유명을 달리했고, 지금 한 사람은 또 영어의 몸이 됐고, 한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도 뭐 박탈당하고, 물론 뭐 본인은 아직까지는 뭐 거기 강윤석 같은 경우는 뭐 방송도 하고 합니다만 영향력도 축소됐고, 그리고 뭐 지금 간신히 연명하는 거지,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앞장서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은 뭐 가세현의 경우야 조금 다른 경우지만, 밖으로부터의 어떤 공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뭐 댓글 달리는 거라든지, 내지는 또 좌파에서의 공격, 좌파 유튜브의 공격, 좌파 언론의 공격, 거기에다가
좌파만 공격을 합니까? 우파 안에서도 또 분열돼 가지고 얼마나 씻고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멘탈 약한 사람은요 이거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댓글 같은 거 뭐 아무리 뭐 댓글로 욕을 하고 어쩌고 해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런 것 따위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심장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의외로 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밖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보이고 또 멘탈이 강하게 보이고 이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고 업다운이 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업다운이.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뭐 병이라고 하면 병으로 고착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저번에 뭐 신남성연대 전에 남성연대 뭐 성재기라는 분도 또 뭐 사고사랑은 하지만 사실상 극단적 선택이죠. 그런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신남성연대도 또 이렇게 되고 사실은 뭐 그 외에도 하여튼 간에 유튜브들이 뭐 깜빵 간 사람들이 수명 아닙니까? 뭐 깜빵 간 사람까지 따지면 뭐 지금 뭐 명이 깜빵을 갖고 또 유명을 달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좀 힘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겉으로 이 강하다 그래가지고서 강경해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속도 강한 게 아니에요. 원래가 진짜 강한 사람은 오히려 말이죠, 겉으로 부드럽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겉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또 아스팔트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속은 여려도 겉으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강경한 이미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게 누가 또 뭐 따라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그런 메시지를 내고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만 그것이 또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실질적인 모습보다 더 강하게 밖으로 비춰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 같은 거,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깨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뭐 갈등을 빚었던 유튜버가 고기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담한 심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게시판을 통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별세를 두고 저에게 축하한다는 식의 댓글이 달리고 있지만 저는 지금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고기남자라는 사람하고 배인규라는 배인규 씨하고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었는가 봐요. 고기남자라고 하는 유튜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남자에 가가지고서 이제 배인규 씨가 사망하니까 뭐 축하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댓글을 다는 참 얼빠진 놈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기남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참담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댓글에 가가지고 그 배인규 씨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지금 고기남자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너가 이겼다, 축하한다, 최종 승자는 고기남자다. 두 사람은 뭐 과거에 몸싸움까지 벌인 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인규 씨하고 고기남자하고 조금 갈등 관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싸움까지 벌이고 그랬는가 본데, 그거야 활동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배인규 씨가 사망했는데 고기남자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축하한다고 댓글을 다는 그런 얼빠진 놈들은 도대체 뭡니까? 고기남자는 지난 6월 중순 배 대표님께서 제게 먼저 연락을 주셨다. 과거 저에 대해 큰 오해를 했다며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고 인천 자택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다. 예, 그렇게 한번 과거에 부딪힌 적이 있지만 배인규 씨가 상남자네요. 자기하고 싸웠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적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스러웠지만 저 역시 용기를 내 이 코치님과 함께 찾아뵈었다. 그 자리에서 배 대표님은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서로에게 남아있던 감정도 모두 내려놓았다. 한 사람의 죽음을 누군가의 승리나 축하할 일로 소비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고인에 대한 조롱, 모욕, 억측을 삼가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조용히 애도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고기남자가 썼습니다. 다른 유튜버 야생마라는 유튜버도 있는가 봐요. 야생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4번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저희 매장에 놀러와 대화를 나눴다. 조건 없이 정말 열심히 챙겼던 동생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정말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으나 고인이 된 인규를 위해 확실한 내용은 추후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야생마라는 유튜브는 뭔가를 더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남자라는 유튜브는 이제 과거에 갈등을 빚었다가 배인규 씨가 자기 자택으로 초대까지 해서 사과도 하고 서로 오해를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이 얼빠진 놈들이 고기남자 유튜브에 가서 축하한다고 댓글을 다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얘기고요. 야생마라는 유튜브는 아주 그 배인규 씨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에도 4번이나 만났는데 참 안타깝다. 자기가 좀 뭔가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얘기를 하지 않겠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여튼 얘기를 좀 비하인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아스팔트 유튜브로, 그리고 또 지금 좌파와 싸우는 전사로 산다는 것이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야 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뭐 변호사고 또 나름대로 뭐 연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뭐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배인규 씨만 해도 얼마나 젊습니까? 90년생입니다 90년생.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특히 말이죠, 이 항상심을 갖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멘탈 강하게 먹고 그렇게 또 저 좌파와 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실업TV입니다.